자,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알고전이랑 그린에서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로 나눠드렸던 RPM 부분은 거기 어디야? 개별적으로 답지 요청하시면 답지 챙겨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답지는 그냥 단톡방에다가 올려 드릴 테니까 풀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따로 요청해 주세요. 오늘 나갈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거기 중학교 2학년에도 지금 저희랑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가는 반이 있거든요. 스페 C였나 스페 B였나로. 그래서 걔네한테 밀릴 수 없지. 걔네가 오늘 집합까지 나갈 거래요. 나도 질 수 없지. 그래서 저는 오늘 집합에서 명제 사이를 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까지가 단원 테스트 한번 잘려서 단원 테스트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중에 제가 화요일 날 제가 단원 테스트는 보는 걸로 갈게요. 그리고 또 다른 사실 하나. 제가 지금 현재 앞반의 인원이 빵명이라서요. 혹시나, 월요일쯤에 그러니까 수업 전날에 연락을 해봤을 때 아직 애들 안 들어왔어 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일찍 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자, 알고전과 그린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15번 10-2번도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할게요. 21번? 알고전? (14에 1) 10-1번도 해달라고요? 12번. 그린에서도 질문하실 분 있으면 같이 다 질문하셔도 돼요. 8. 어디 있는 거? 이 단원이 그 단원이 돼요. 그것도 저번 숙제였죠? 이게 지금 다 잠깐만, 이게 원과 직선 부분인가요? 오, 그러네요. 그러면은 원의 성질 부분의 이 질문이 또 따로 나와야겠네요. 원의 방정식? 이게 몇 번이라고? 16번이요? 질문. 어디 거 17번? 원과 직선의 17번? 네. 또 없니? 괜찮니? 12번도 해줘? 저기 앞에 거. 이게 원의 방정식 맞죠? 12번. 12번? 17번. 민주는 더 없어요? 그리는 다 괜찮으십니까? 뭐라고? 15번 유형? (12-1) 12-2? 16-2 뭐라고? 30-2? 진짜 내가 여기다 책상을 놔갖고 이동이 좀 많이 불편한데 질문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더 없어? 요거? 알고전에서는 더 없어? 저기 다 겹쳐? 혹시 뭐 더 할 거 있으면 더 해도 돼요. 스텝 2에서는 오히려 잘했네? 스텝 2는 이 중에서는
17번. 17번도 해줘. 17번이랑 11-2 뒤에 거는요. 다 있기는 한데 이 중에서는요? 이 중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게 11-2하고 17번? 아까 이거 17번이라고 하셨나? 응. 더 없니? 20-2. 20-. 내가 까먹기 전에 자 으야 11-2번하고 20-2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 17번하고 더 없어? 더 있어? 괜찮아? 아니야 그냥 뭐 영아 내가 그리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받더라도 그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얌전히 킬까? 어떤 게 나은 거 같냐? 키링이 낫겠지? 내가 이걸 스트레스 받으니까 키링이 낫겠지? 이래보면 노트북에 하나 더. 자,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대부분이 다 스텝 2 문제이기 때문에 그린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이 좀 더 쉬워서 그린 부분 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할게요. 그 유형 11-2번부터 11-2번부터 혜성아,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저 뒤에 있는 불 2개만 좀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됐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이게 왜냐면 조명 조절이 안 돼가지고. 돈은 돈대로 드리고 항상 이걸 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 이건 또 뭐야? 삐딱하지? 이건 뭐지? 이건 좀 과했지? 할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제가 이거 쓸 때마다 그거 자체가요. 왜 이 모양이냐면요. 청소를 하실 때마다 이분들이 자꾸 내가 건들지 말라는데 건드리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돈값을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됐을까? 그냥 대충 보자. 이 정도면은 최악은 아니지? 에이, 최악만 아니면 됐지 뭐. (11-2번부터) 보도록 하자.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점 3, -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다.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뭐 하는 문제예요? 두 축에 동시에 접할 때 몇 사분면에 있으니까?
사사분면에 있으니까 중심좌표는 몇 콤마 몇으로 잡고 r 콤마 마이너스 r로 잡고 그럼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고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으로 놓을 수 있고 여기다 이제 뭘 대입하면 3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3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플러스 r 방정식 푸시면 되는데요. r제곱 마이너스 6 8r 더하기 10인가요? 이렇게 나오나요? 지금 구하라고 한 거에 넓이의 합이라는 건 R1과 R2가 있을 때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파이 구한 거라고 한 거거든요. 근각의수와의 관계 쓰실 수 있지 않을까요? 두근의 합이? 두근의 곱이? 64 빼기 20 파이. 선생님, 저 그거 못하겠는데요? 뭐, 별 수 없죠. 그럼 뭐 해야 돼요? R1이, R이라는 값이 4, 얼마, 루트, 4, 4, 16, 120. 이렇게 된다 해서 하나하나 다 구하셔야겠네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치면요. 그러면은 16 더하기 6이니까 22 플러스 8루트 6파이 와 22 마이너스 8루트 6파이 두 개 더해주면 똑같이 44파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2-2번 원점과 두 정점에 대하여 음번 점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냥 그대로 식으로 바꿔볼까요? 점 P, 임의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임의의 점은 내가 뭐로 잡아라? x, y로 잡아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OP제곱은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정리 하시면 돼요. y는 굳이 건들 거 없고요.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란 더하기 20은 0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네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해 준다면 얼마? r제곱이 얼마라고요? 넓이가 얼마라고요?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예. 요요. 정해지지 않은 점에 움직이는 점이잖아요. 동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동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변수를 x, y로 잡아서 식에다 대입하는 순간 그 점이 움직이는 자취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직접 식에다 넣어서 정리를 해봤더니 원의 방정식이 나왔던 거고요. 15-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15번이군요. 유형 15번 두 원의 교점 누구? 왜? 직선 어떻게 구하라고 했는데? 식에서 식을 빼면 직선의 방정식.
개념을 까먹었다라고 얘기한 죽여봐. 안 해도 되죠? 네. 차라리 얘 하나는 근데 같이 할게요.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 뭔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 4x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이 누구랑 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과 수직이라고 할 때 수직일 조건 4 더하기 k는 0. 뭔지 아시죠? AA 다시 BB 다시 이게 수직 조건이잖아요. 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이 좀 더 확장되고 많이 사용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과정보다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이걸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애초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형태는 이런 식으로 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90%고 그 1차 함수 형태로 나오는 게 1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형태로 나와 있는 거를 다 표준형, 그러니까 막 1차 함수 형태로 바꿔가지고 기울기를 구하고 그걸 다시 곱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걸 하시면 훨씬 빠르고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16-2번으로 넘어갈게요. 두 원의 공통인 현의 길이가 이거 뭐예요? 방금 전 저 15-2번의 15번 유형의 응용이자 원과 원에 대해서 두 원의 공통현을 그렸을 때 누가 더 편하냐? 왼쪽 게 편하냐? 오른쪽 게 편하냐?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래요. 왼쪽 게 더 편해 보여요. 1,1이고요. 반지름이 1이거든요. 여기는 3,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반지름이 어쩌고저쩌고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신다면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여기를 자,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을 뺀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 5분의 2-k의 절대값. 원의 중심이 1,1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자, 요 현의 절반만큼의 길이가 얼마니까? 5분의 3이니까 이 거리라고 하는 놈은 길이를 얼마가 되도록 잡아야겠구나. 5분의 4가 되도록 잡아야겠구나. 그렇다면 절대값 k-2가 4가 되니 k값의 합은 4야. 갑자기 중간과정 생략하고 그러세요. 어차피 얘 2배 한 거죠? 2 뿔마 4라서 뒤에는 더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2 곱하기 2만 하시면 돼요. 알고 계시죠? 뭐 이런 걸 설명을 하고 그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됐을까요? 정리 안 되셨으면 영상 확인하세요. 자, 20-2번 넘어갈게요. 점 5,4에서 한 접선의 접점을 A, 원의 중심 C, PAC의 넓이. 야, 원의 접선까지의 요 점을
A, 원의 중심을 C라 할 때 카메라 조심? 글렀구나. 카메라 조심이라는 혹시 얘기를 못 들었네. 그래. 네가 다 나왔으면 됐어. 영상에 다 들어갔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접선과 원의 반지름에게는 항상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지금 이 PAC라는 애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요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죠. 접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중심거리가 얼마인가요? 4, 6, 52. 루트 52? 그죠? 굳이 앞으로 안 꺼낼게요. 뭐 상관없으니까. 그럼 L의 값은 루트에 48이니까 4루트 3. 삼각형 PAC의 넓이는 끝. 지금 여기서 사용한 성질은 뭐가 있니? 접선은 항상 수직이다. 접선의 반지름을 연결하게 되면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하는 거. 과 피타고라스. 그죠? 그 두 가지 이용한 거예요. 30-2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긋고 접점을 각각 PQ라 할 때 PQ의 길이는 저기 위에 게 1, 아래 게 3.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3. 원의 중심 좌표가 0,0. 요 점의 좌표는 5,3.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야. 그럼 그거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요 아이와 길이가 같도록 요렇게 선분을 하나 그려서 직각삼각형 만드시면 되죠. 지금 우리는 여기 길이가 PQ라는 길이와 같거든요. 그래서 5-제곱 빼기 R 더하기 R의 제곱이 PQ제곱이다 라는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공통 내접선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중심거리 D제곱 빼기 R 더하기 R의 제곱을 루트 씌운 거라고 했었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심거리가 얼만디요? 25의 9니까 34네요. 빼기 R 더하기 R이니까 얼마? 16이네요. 여기에 루트를 씌운 값이 뭐가 된다고요? PQ의 길이가 된다고요. 얼만데요? 18이니까 3루트 2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제 영상을 확인하면서 제가 사과 하나를 좀 드리자면, 제가 선풍기를 저렇게 틀어놔서 카메라를 1시간인가 2시간 동안 때렸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멀미 날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흔들려요. 2시간, 그 두 번째 영상인가 세 번째 영상부터 끝까지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막 이렇게 보는데 막 이렇게, 멀미할 것 같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영상을, 그 흔들리는 영상을 어떻게
굳이 할 방법이 없어서 일시정지를 하시든가 아니면 눈을 감고 들으시든가 보다 보면 진짜 멀미할 수도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원해방정식 12번, 16번, 17번, 원과직선 10번, 12번, 15번, 17번, 18번, 21번까지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표를 모르시죠? 오늘의 시간표는 아까 몇 시에 시작했죠? 11시 40분에 시작했죠? 11시 40분부터 12시 50분까지 1시부터 2시 10분까지 2시 25분부터 3시 35분까지 3시 45분부터 4시 55분까지입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15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뭐 밥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전 거기에다가 더 붙여줄 거예요. 거의 한 25분에서 30분 가까이 드리거든요. 그래도 저기 주문하기는 조금 미묘한 시간이긴 하니까, 뭐, 1시간 전에 미리 나가서 선생님 1시간 뒤에 가져러 올 테니까 그때 세팅해주세요. 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 네. 시간 관리 잘 하시면 돼요. 토요일 시간표는 이렇게 진행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11월 말까지 계속이요. 네. 그러면 부끄럽게 내 풀이가 가득가득하잖아. 여기도 있잖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cm, 6cm인 TT, M, TM.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원의 성질,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나오는데요. 뭘 쓰는 거냐면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 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거 뭐? 수직이다. 수직이다.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게? 14.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Q의 길이는 여기 같은 거거든요. PQ의 길이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PQ의 길이는 루트 192. 근데 지금 TM의 길이 구하라고 나와 있나요? 그럼 얘를 나누시면 되죠. 유리화는 앞으로 꺼내는 건 너네들이 하십시오.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까지의 길이는 같다라고 하는 그거는 수능에도 나와요. 그 정도는. 그 정도의 개념은 완전 핵심 개념이라서 수능까지도 나옵니다. 충분히. 뭐야 깜짝이야.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6번 16번은 이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 있지 않나요? 그림을 어떻게 보여야 되지? 풀이를 보여드리기가 부끄러워서 일단은 빨리
자, 두 점, 마이너스 2콤마에,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 마이너스 2콤마에 0,4. 그리고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9.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꼭지점으로 하는 A, B, P의 무게중심의 잡치를 구하래요. 지금 여기서 계산하실 거는 뭐냐면, 지금 언인이 마이너스 2,1이라는 점과 그냥 막 찍을 거예요. 0,4. 막 찍어. 0,4. 랑 마이너스 1,1. 요렇게 나올 텐데요. 아닌가? 어쨌든 삼각형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할게요. 선분과 어떤 그 삼각형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요 원의 중심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죠. 공식 자체는요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 요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뭐로 잡아서? 뭐로 잡을래? x, y라고 할래?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는 뭐라고 잡을래?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잡을까? CD? AB? CD? PQ? 뭐 AB? AB 라고 한다면 A라는 값 자체가 뭐이? 3분의 X 마이너스 2죠. B라는 값 자체가 3분의 Y 더하기 5죠. 한마디로 뭘 구할 수 있어요? X 대신에 3A 마이너스 플러스 2를 Y 대신에 3B 마이너스 5를 이거 구해서 어디다 쓸 건데요? X와 Y에 대한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에다 대입하시게 된다면 3A 더하기 3 3B 마이너스 3은 9가 돼서 몇 콤마 몇을 지나는 몇 콤마 몇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마이너스 1, 1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내가 혹시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 도형으로 풀 수 있다고? 그때 1대1 중점을 연결한 도형 같은 경우에는 1대2가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지금 이 경우에는 3분의 1로 들어가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로 줄어들까요?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럼 지금 처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는데? 그럼 새롭게 구하고자 하는 애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좋아, 중심좌표 마이너스 2 더 마이너스 1 더하기 0 나누기 3 콤마 3분의 4 빼기 2 빼기 0 인가요?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군요.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거 마이너스 2 아니에요? 플러스네요? 미안. 그럼 이거 마이너스 3이 아니잖아. 마이너스 3이 맞잖아. 5잖아. 4 더하기 2 더하기 1이잖아. 미안. 그래도 이상하잖아. 잠깐만. 플러스 1이잖아. 자꾸 어찌거리 하고 있어. 그래서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 1이죠. 반지름의 길이 1이죠. 어때요? 같죠? 끝. 반지름의 원의 중심좌표 반지름의 길이 끝. 약간 직관적으로 빠르게 풀 때는 이렇게도 풀 수 있겠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은 함부로 쓰다간 오답이 많이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대입하시는 것도 그렇게까지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17번 갈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에 임의의 점을 p, 원 위의 점을 q라고 할 때 pq의 최대값을 구하라. 야. 이거 여러분 야.
원이 있고 원이 있다? 여기서 임의의 점과 임의의 점을 연결했을 때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가장 끝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점을 연결했을 때 어디를 지날까? 중심을 지나죠. 즉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직선 위에 있는 요 점이 최대값을 가지게 되는 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D 플러스 R1, R2죠. D가 뭔디? 10이네요. R이 뭔디? 1. 답은 12. 끝.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요 길이가 10이고 요 길이가 1이니까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마 17번 질문하신 분 중에서 그림 안 그리신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그리고 그 도형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난이도를 꽤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수상 커리큘럼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기도 해서요. 내가 전에 얘기했던 거와 같이 맥락이 맞아요. 그 수상에서는 항상 식을 쪼물럭쪼물럭 낼 수 있고, 두 번째, 그래프와 식을 범용적으로 두 개를 다, 식을 보고 그래프를 보고 식을, 혹은 도형을 보고 그래프를 보고 식을, 즉 도형을 보고 식을 보고 도형을, 요 도형과 그래프와 식 세 개를 다 하나로 합쳐야만 고등 과정이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그 도형 문제들이 나온다 싶으면 그려보세요. 굳이 그 좌표에 딱 맞춰서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개형 정도는 충분히 그려보시면 하지 않나 싶어요. 10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얘기가 좀 달라요. 얘는 제가 조금 이쁘게 그려볼게요. 이 직선은 몇 콤마 몇을 지나나요? 0,0을 지납니다. 그죠? 항상 그 직선이 뭘 지나는지부터 확인을 하는 걸로 시작하라는 게 제일 좋죠. 원점을 지나죠.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아휴, 이거는 제가 좀 쓸게요. 몇 콤마 몇이에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죠? 원의 중심좌표가 1,2.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3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1,2라는 원의 중심을 하고 원을 그렸을 때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럼 지금 잘 보시면 원의 중심 안에 원의 내부에 원점이 존재해요. 그죠? 원의 내부에 중점이 된다면 AB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K값. AB라는 게 혹시 이 직선과 교점을 말하는 거니? 문제에서? 제가 잘려서 안 보이는데? 그죠? 그럼 최대값은 어떨 때 최대가 되고 최소값은 어떨 때 최소가 될까요? AB라는 건 뭐야? 현이거든? 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맞아요, 지름이 될 때. 지름이 되도록 하는, 그럼 지름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면 되는? 원의 중심. 자꾸 중점 하지 마. 중점 아니야. 중심이야, 중심.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하는. 즉,
y는 kx라는 그 애가 뭘 지나도록? 얘를 지나도록 하게 되는 게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요런 왜 떼지고 난리야? 요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게 최대값이 되겠죠.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니까요. 그럼 최소값이라는 건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수직이 될 때. 누가 수직이 될 때? 야, 대답 되게 좋아요. 수직이 될 때. 얘랑 수직이 되면 돼요. 왜요? 수직이 될 때가 최단거리 현이에요. 이거요. 무조건 더 길어져요. 나머지는. 왜요? 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있잖아요. 뭘 구하는데? R이라고 했을 때 거리가 있으면 거리는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원이 아니야? 내가 이런 애가 되면은 중심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거리가 이 점과 다시 이게 왜 이딴 식이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식으로 보여드리자면 현의 길이는 아까 뭐였어요? 현의 길이는 그 어떤 직선 사이,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 한다면 어떤 현이 있을 때 그 현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 한다면 그럼 현의 길이는 2배의 루트 R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값이 최대가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요 빠지는 애가 제일 작도록, 즉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제일 작도록, 그럼 즉 0이 되도록, 즉 그 점을 지나도록 이 되는 게 최대값이 되죠.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건 그럼 뭐예요? 거리가 가장 멀도록. 그런데 내가 방금 전에 뭘 강조했냐면 정점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0,0이라는 이 점이요. 이 점을 지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 그러니까 기울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런 직선이 지난다고 생각해봐. 그럼 거리는 항상 수직거리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되면은 수직거리잖아요. 아까보다 어떻게 됐어요? 길어졌죠. 그래서 가장 길 때는 결국 뭐가 될까? 요 사이를 거리로 가지게 되는, 즉 뭐가 되는? 아이고 이쪽이죠. 이렇게 뭐가 되는? 수직이 되는. 수직이 되도록 하는 경우를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엔 그래서 수직이 되도록 하는 K값이니까 방금 전에 지름을 지나는 것과 반대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기울기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 괜찮으실까요?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이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12번인가요) 점 2,1과 위에 점 P를 이은 P를 정점 Q, Q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 지금 아까 했던 거를 두 가지 단계로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되네요. 일단 먼저 뭘 구해서? 중점을 연결한 원을 찾아서 그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는 문제죠. 자, 속도 빠르게 해볼까요? 지금 몇 콤마 몇이죠? 2,1이죠. 얘는 원의 중심 좌표는 몇 콤마 몇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반지름의 길이는 2예요. 자, 그러면 중점 좌표는 0,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될 겁니다. 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얼마?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만디? 3 나올걸? 0,0을 여기다가 거리를 구하시면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5라는 거에다가 거리를 구하시면 중심 거리 값은 3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 3 더하기 1 해주시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 하나 더 해주면 되니까요. 앞에서 했던 거에서 응용 버전 내가 몇 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예 이거부터 다시 구해드릴까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잡으라고요? 요 원 위의 점을 x, y로 놓고 이 가운데 구하고자 하는 점 q의 좌표를 뭐 예를 들어 a, b라고 잡은 다음에 x라는 값에다가 2a-2를 대입하시면 되고 y라는 값에다가 2b-1 대입하시면 돼요. 계산해보면 저렇게 나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이네요. 진짜 불려. 니네들은 이제 이 말을 모르는 애들이 많구나. 나랑 같이 삼각비 했던 분 계시죠? 3학년 2학기. 제가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각도가 보이면 삼각비인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를 여기서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잠깐만 뻘소리를 하자면, 삼각비라는 그 단어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잖아요. 혹시 이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 분 손? 얘네 우리들 말고. 영어 단어의 뜻이 있다? 실제로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뜻이 나온다? 몰랐죠? 그냥 외우라 까라니까 깠을 거예요?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앞에 세 글자를 한 건데요, 실제로는 사인이에요. 사인이라고 하는 건요, 주로 그 삼각형과 그 평행사변형 같은 그런 의미에서의 높이를 말해요. 그럼 할 말 있지 않냐? 우리 평소에 쓰는 높이는 그게 아닌데요? 우리 평소엔 h라고 쓰지 않아요? 하이? h, 그걸, 그죠? 하이? 그죠? 이걸 써서 보통은 높이 h로 표현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도 높이라고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h라는 거는 제가 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높이를 얘기할 때 써요. 주로 입체도형에서. 그럼 이 여기서 말하는 높이라는 거는 사실 뭘 의미하냐면요, 기준각으로부터의 대변, 즉 삼각형에서 기준각으로부터의 대변, 여기를 높이라고 부를 때, 그때 그런 의미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단순하게 시켰을 때 평면도형에서는 이 높이를 사인이라고 해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대변의, 그러니까 그 기준각의 대변을 높이라고 하고 기준각의 대변을 사인이라고 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높이, 요 길이 자체를 사인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인은 뭐예요? 뒷변분의 높이. 얘는 잠깐 넘어가고, 전 이걸 얘기하고 싶었죠. 탄젠트. 저기 나와 같이 한 아이들, 탄젠트 뜻이 뭐라 그랬죠? 탄젠트의 영어 뜻이 뭐라고요? 기울기요. 실제로 영어 단어 뜻 자체를 뜻 자체 사전적인 의미로 검색을 해보시면 얘가 기울기예요.
탄젠트라는 뜻 자체가 기울기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차 함수의 기울기 값을 내라고 하면은 그 x 앞에 개수를 x 앞에 있는 탄젠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걔네들은 공부 참 쉽게 하죠. 우리는 생뚱맞은 걸로 막 바꿔서 배워갖고 이렇게 외우고 저렇게 외우고 하는데 걔네는 그냥 하나로 퉁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건 어떻게 구하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 뭐? 밑변분의 y 증가량 높이. 그래서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선생님 자꾸 코사인 쌩까시는데 코사인은 뭔데요? 코사인이라는 거의 뜻은요 코사인이거든요. 영어 좀 잘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코가 붙었을 때 무슨 뜻을 지니는지 아실 겁니다. 예, 접두사 중에서 하나로요. 그 형용사? 그런 꾸미머구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함께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코워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에서 동료, 그 코오퍼레이션 임무를 같이 하는 사람, 회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사인 친구. 그러니까 남은 거 뭐예요? 밑변.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 아 진짜로? 그러면 선생님 밑변을 나타내는 단어는 뭔데요? 그거는 시컨트인가 시컨트인가라고 얘기해요. 이게 밑변을 의미해요. 그러면 밑변 친구는 누구야? 코시컨트. 그럼 탄젠트 친구는 누구게? 코탄젠트. 실제로 삼각비는 총 6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애는 사인, 시컨트, 탄젠트 3가지예요. 사인 친구, 코사인, 탄젠트 친구, 코탄젠트, 시컨트 친구, 코시컨트라고 해서 나온답니다. 따란, 자,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